네, 2023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 성과포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실제 발표를 맡게 된 교수학습개발센터 강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발표를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부담과 어려움이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왜 생기는 걸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2023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이렇게나 잘했어요 라는 걸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한다 라기보다 2023학년도 동안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런 지원들을 했습니다를 잘 전달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야지 라고 하니 조금 편해졌지만 지금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발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강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학습 역량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습 역량은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그리고 취업이나 진로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습 역량이 대학 생활 적응이나 그리고 진로 취업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저희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양한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 기호에 맞도록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은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비교과 학습 역량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동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학습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법 특강을 듣는다거나 또 학습 상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과 경진대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 오늘은 기초학력 강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강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적응 취약 학생과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학습 부진 학생은 일반적으로는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학습 부진 학생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학습 적응 취약 학생이라 함은 학적 변동, 즉 전과를 했거나 복학을 했거나 혹은 편입을 했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서 대학 생활 적응이나 또 학업 성취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백스코에서 2023학년도 대학혁신포럼에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과 모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교수학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학업 저성취자를 위한 내용과 그리고 학습 역량 향상에 대한 주제들이 다수였습니다. 학교들마다 고민이 다 유사하고 같은 고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초에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대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전공학습과 진로취업 발달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활 부적응이나 이탈률 방지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센터가 기초학력 강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런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필요성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신입생, 충원생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아대는 보통 해년마다 신입생들이 4,400여 명 정도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조금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출신 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의 비율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조금씩 해년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이거나 검정고시이거나 그 외 기타 등의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학생들의 경우에도 해년마다 편입생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신입생과 충원생 유형의 다양화가 학습 영향에 어떻게 관계를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대학 전공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선수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대학 생활의 학습하고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수학, 물리, 화학 등등을 기초 이수 선수 과목으로 꼽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별로 조금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계고라고 하더라도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져 있듯이 각 학교별로 교육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전공 학습에 필요한 이수 과목의 그 이수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이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 충원생들의 학생들의 다양화와 함께 이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기초학력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강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총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는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4가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데요. 1대1 학습 상담회 형태로 진행이 되는 학습 스타일 클리닉, 그리고 같은 전공의 선배나 동료가 함께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진행하는 학습 전공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 학습을 위해서 기초 학습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2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초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저희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사례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학년과 2학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고요. 최근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문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23학년도에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습에 적응하기 조금 취약할 수 있는 학생의 어려움들을 이 학생은 다 가지고 시작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 어려움을 굉장히 극복하고 싶어 했는데, 최근의 경우가 다른 학생들과 조금 특별하게 달랐던 점은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는 1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요. 2학기에도 다음과 같은 3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최군이 참여했던 학습 스타일 클리닉과 점프업 전공 멘토링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스타일 클리닉은 1대1 학습 상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학습 전략 검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검사와 그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특히나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스타일 클리닉 내용 자체도 학생에 맞추어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습 경험이 굉장히 적었고 또 본인의 학습력 또한 조금 낮았다라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가장 주요했던 것은 작은 학습의 경험들 그리고 그 학습 경험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최군이 함께 학습 스타일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했던 것들은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게 너무 작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저런 건 너무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학습 경험조차도 충분히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도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조금 더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앞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학습적인 효능감까지도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학기에 비해 2학기의 최군의 성적은 0.4점 향상했습니다. 본인은 생각보다 좀 적게 향상이 되어서 속상해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쌓여서 다음 학기에는 또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군을 포함해서 2023학년도 학습 스타일 클리닉에 참여한 학생들과 또 학년별 참여자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스타일 클리닉 참여 대상자별 성적 향상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학습 스타일 클리닉은 성적이 꼭 낮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그렇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려다 보니 학업 스트레스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학년별 참여자를 보시면 이렇게 1, 2, 3, 4학년 중에 2, 3학년이 조금 참여가 많습니다. 여기서 학년별로도 성적 향상폭을 보시면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의 향상도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학기를 최군은 보내고 2학기가 되었을 때 되기 전에 최군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공 학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더 느끼고 있는데 본인의 이런 기초학력이 굉장히 좀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을 교수님께 편하게 논의를 하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 학생들도 본인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지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점프업 전공 멘토링으로 안내를 해서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프업 전공 멘토링은 같은 학과의 모범이 되는 선배나 동료가 멘토가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멘티가 되어서 6회기 이상 진행되는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점프업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경우에는 멘토의 학습 스타일을 모델링하고 또 졸업할 때까지의 전공 학습에 대한 수강 신청 계획을 미리 작성을 해두고 그리고 전공 학습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의 학습법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학습 과목에 대해서도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최군의 그 후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최군을 좀 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프업 전공 멘토링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기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잠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해야 되나요? 보고해도 됩니다. 보고해도 됩니다. 보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최정훈입니다. 긴장이 조금 많이 되는데 좀 준비해온 걸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편입 후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물어볼 친구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러다가 점프업 전공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신청을 했고요.
편입 후 전공 학습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제 목표는 전공 학습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점프업 전공 멘토링을 하면서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없었던 걸 저의 멘토에게 더욱더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었고, 전공 공부의 기초적인 베이스들을 또 멘토에게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같이 전공 공부가 힘들거나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은 꼭 저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저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항상 늘 제자리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군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멘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최정훈 학생이 그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안녕 멘토야. 학교 생활 공부를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공부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가르쳐준 공부 방법 도움 때문에 많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 그 공부 방법 중에는 내가 이해했다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닌 내가 이해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해야지 내가 공부가 된 거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일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어. 앞으로도 내가 여기서 더 발전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내가 될게. 멘토야 고마워. 네. 그래서 최군이 이 2023학년도 한 해 동안 저희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에 띄게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한 성과는 아니라고 본인이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학년도 그 최군을 포함한 점프업 전공 멘토링의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점프업 전공 멘토링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들을 좀 살펴보면 지원 동기로는 지식을 좀 나누고 싶다. 또 멘티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활동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후기를 받아보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놀라웠다라고 하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점프업 전공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대학생의 학업 적응 취약 학생과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은 어떻게 보면 참여 학생 수라거나 혹은 성적 향상도처럼 정량적인 지수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역량 자체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전체와 또 진로와 취업의 역량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만큼 이런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중도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학습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년별로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경향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생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이나 이런 상황에 따른 학습 경향이나 학습 역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향과 학습 역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 참여자별로 학습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통해서 예방적인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 학습 역량을 향상하고 학습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학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4학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폴란드 어느 여성 시인의 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큰 소리로 자랑할 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두 번 없을 2023년을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의 최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늘 제자리 걸음이었을 거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참 아름다운 최군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2023학년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함께 애써준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이유로 아름답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저희들은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 교수님의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혹시 뭐 모든 프로그램들에 다 성의와 열정을 다하시고 다 애착이 가시겠다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프신 손가락 가장 내가 아픈 손가락이다 생각하는 프로그램 요거는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저는 늘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량적인 부분의 평가를 어찌되었거나 또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또 학습 성적은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잣대가 주어질 때는 굉장히 주저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생들의 학습 역량 향상의 부분은 방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마다 그 스토리에 따라서 그게 정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 학력 강화 프로그램들이 좀 파바박 떠올랐는데요. 그 기초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지원들을 저희가 좀 더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전공 학습이나 이런 학습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강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